저희가 국장님 말씀을 이어받아서 그럼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지금 채팅창에 계속 올라오는데 제가 오늘 정말 준비한 게 있어요. 민주당에서 꼭 참조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질문하고 매우 호되게 뭐라 해야 확인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죠?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데 네, 화면 좀 한번 자료 좀 띄워주시면 보면서 좋겠어요. 하겠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에요. 박상돈 천안시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똑같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 등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어요. 뭐냐면 뭐 21년도 천안시 고용률을 전국 2위다. 실업률 전국 최하위다. 이게 가짜였어요. 그래서 똑같이 허위사실공표로 재판을 받았는데 제 그림에 나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재판 모심에 23년도에 시작해서 대전지법, 천안지법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1심에서 10달 동안 했어요. 633 처음부터 깨졌죠. 네. 24년도에 3월 26일에 2심에서는 징역 1년형이 이제 유죄가 나왔습니다. 2심에서 7개월 진행됐어요. 자, 3심 대법원 올라갔는데 24년도에 올라갔는데 이것도 5개월 동안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했어요. 일부만 유죄고 일부는 무죄다 이래서 파기환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상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전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그럼 대전고등에서 파기환송 얼마나 진행됐느냐? 네. 4개월 동안 진행이 됐어요. 이게 25년 1월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서울고동은 일사천리로 진행해가지고 바로 5월 안에 끝내려는 태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것부터가 엄청난 차이죠. 제가 보시면 대전고등의 파기환송심에서 무려 공판기일이 3번이나 잡혔습니다. 10월, 11월, 12월 한 달 간격으로 띄엄띄엄 3번이나 잡아줬어요. 그래서 4개월 진행을 했고 여기서 이제 또 유죄가 나오니까 박상돈 시장이 못 받아들이고 대법원에 재상고를 했어요. 근데 재상고를 하면 사실은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이미 대법원에서 죄가 된다고 판단해서 내려보냈는데 또 상고해? 그럼 거의 받아쓰기만 하면 되면 끝나는 사안인데 이 재상고 기간이 무려 3개월이 진행됐습니다. 네. 그래서 선고 난 게 지난주예요. 4월 24일 지난주. 이것때 대법원장 누굽니까? 조희대입니다. 조희대가 633 원칙 자기는 준수했다. 나는 다른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633 원칙 절차대로 잘하기 위해서 했다고 위선적인 얘기를 했는데 불과 일주일 전에 거짓말한 거네 그러면? 왜 국민의힘한테 저렇게 하냐고요. 아니 이렇게 해놓고 국민의힘한테 이렇게 특혜를 줘놓고 왜 이재명한테는 다르게 하냐고요. 이건 설명해야 돼요. 본인이 633 원칙 지킨다는 거 불과 지난주에 어겼어요. 이거 법제사원에서 따져야 되고 제가 이 얘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탄핵을 하자는 이야기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하시는데 왜 주저했냐면 야 그래도 지금 중도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판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탄핵하고 이러면 중도들이 얼마나 욕하겠냐. 탄핵과 남용이라고 또 보수에서 벌떼처럼 일어나는데 이런 거 걱정하는 건 제가 압니다. 근데 이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따지고 이거 대법원에서 제대로 이야기 못하면 조희대는 정치적 중립 위반이고요. 피고인이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권리니까 재판 청구권 침해, 완벽한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바로 날려야 됩니다. 대법원만 날리면 뭐 서울고등에서 파기환송심 어떻게 판결하든 재상고심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선거 전에 대선 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될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민주당 뭐 이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강 변호사님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저 천안시장 박상도는 네. 이재명 후보하고 죄질하고 비교할 것도 없을 정도예요. 그러네요. 정말 악질 범죄거든요, 정말. 근데 이재명 후보는 기억의 문제고, 그걸 그렇게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누가 들어도 알잖아요.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기소 자체가 잘못된 거고, 저쪽은 정말로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가 법률 적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혐의를 저지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대놓고 하는 거예요. 난 대법관이야. 난 대법원장이야. 난 너희랑 달라. 중대법대 나온 사람 다루는 방식은 달라. 아니 진짜로요. 그래서 정말 전 어제 정말 많이 상처를 받았거든요. 상처받았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우리가 만든 대한민국은 헛개비였구나. 우리 허상 속에 있었구나. 그렇지. 진짜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 같은 상황이 오면 저자들은 뭔 짓이라도 벌이거나 맞아. 전쟁이라도 하려던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뭐 이게 댓글 중에는 무슨 예비 후보도 하나 준비해야 된다. 뭐 누구든 간에 아니 예를 들어서 네. 뭐 그런 아이디어였는데 그런 그거는 절박함도 감안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강 변호사님 말씀처럼 대법관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 전체를 탄핵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유는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니들이 탄핵될 만한지 아닌지 헌법재판소 가서 판단 받아가지고 오라고. 그렇지. 그 대법관이 평소에 헌법재판관을 우습게 하는데 가서 한번 탄핵 심판 받아보면 쌤통이도 한번 해봐라. 쌤통이 아니라
이재명 개인을 놓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내란을 극복할 수 있는 국민 입장에서는 유일한 카드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재명 후보는 선택권도 없어요. 이재명 후보 자신이 뭘 고르고 자시고가 아니에요. 내란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야 될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거예요. 국민으로부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지지율이 높이 나온 거예요. 이건 그냥 가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점잖게 하고 뭐 역풍생 이렇게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은 정말 하나하나가 매우 급박하고 중요한 순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민주당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후보는 지금 후보로 지명됐으니까 선거 운동을 하시는 게 맞고 그럼요. 당에서는 국민이 172석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판결은 둘째치고 이 지금 대선 엄중한 시간에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도 이게 다 사법부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관세 전쟁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내 삶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뭐 내가 좀 기억이 안 나고 협박으로 느끼고 이따 건도 안 되는 건 가지고 지금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무참하게 훼손하는 걸 지켜봐야 됩니까? 저는요 이 대법원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도 굉장히 심하게 비판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 대법관이 정말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 아니 계엄날 뭐 했습니까? 계엄이 터졌을 때는요 찍소리도 못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다가 6시간 후에 절차가 바른지 안 바른지 한번 따져봐야 된다. 이게 내란이 일어난 날 국가 지도자 대법관이 할 말입니까? 저는요, 애초부터 자격 없는 사람이 윤석열의 단지 친구라는 이유로 자격 없는 자가 지금 그 자리에 앉았고,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것도 사실 어떤 흉계가 있는지 수사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흉계가 아니면 어떻게 한독수가, 아니, 3시 판결 나는데 4시에 한독수가 사퇴하고 오늘부터 대선 행보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하루 전인가 그때 이미 엠바고가 있었다니까요. 사실상 한덕수 권한대행은 공무원일 때부터도 이 선거를 치밀하게 계획했고 본인이 아니 6월 3일날 대선하고 엄정하게 관리한다고 선거에 말해놓고 본인이 출마한다고요? 한 달 동안 실컷 즐기다가 그러면 그 사이에 공무원으로서 선거 준비를 했다는 게 합리적인 의심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덕수뿐만이 아니고 대법원 지금 대법관들 10명 사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끼리 무슨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렇죠. 기록도 안 보고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된 날림을 하게 된 경위 이거 정권 바뀌면 바로 특검 출범시켜가지고 조져야 됩니다. 사실 그 반대 의견 냈던 소수 그 재판관 두 분이 법원 그 대법관 두 분이 제대로 상호 논의도 없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판결문에서는 다수 의견들은 우리는 치열하게 논의했고 치열하게 뭐 기록을 다 살펴봤다 이렇게 또 사실은 상반되는 말했단 말이죠. 누가 거짓말하는 거죠? 기록을 어떻게 살펴봐요? 뭘 살펴봐요? 살펴본 건 1심 판결문하고 검찰의 공소장만 본 거예요. 맞아요. 그 두 개 얼기설기 엮여가지고 그냥 읽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군데라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거듭 말씀드려요. 안 그러면 네.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5달 동안 우리가 했던 게 무의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상황으로 앉아있는 윤석열 정권 2를 만나게 됩니다. 윤석열 정권의 2인자 한독수가 대통령이 되는 꼴을 봐야 돼요. 대한민국이 너무 갑자기 싫은데? 싫은 정도가 아니에요. 갑자기 네. 브라질이나 룰라 이전의 브라질 아니면 베네수엘라가 되는 거예요. 그들 국민들에게 미안하지만 정말 단박에 대한민국 이렇게 만들어 온 건 50년, 60년 걸렸어요. 그러나 망가지는 건 정말 금방입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